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신근 시사 방송 오디오 맥도날드를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김현수입니다. 네, 이승환입니다. 네, 이호기가 휴가를 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2차 백신을 접종했고 오늘까지 백신 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또 계속 휴가를 냈더라고요. 네. 네, 제가 아직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네. 이호기 휴가가 부담스럽진 않습니까 혹시? 휴가 공백이란 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돌리면 되고,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이호기가 휴가를 다녀와서 내가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뭘 했고 뭐에 시달리고 막 이런 하소연을 할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지금 하소연을 사전 차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유, 벌써 페이스북 보니까 예고편에 많이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주제는 어떤 거죠? 네, 먼저 주제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부터 하고요. 우리가 새로운 사무기를 영입하기 전에 이전에는 오디오 맥도날드를 주 2회 정도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주 1회 정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제가 주 2회를 돌리기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그건 아니고요. 예. 이번 인사 이후에 편집국에 좀 어떤 의미 있는 변화 흐름이 있는데, 최근 입사한 신입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보내오는 영상들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네. 예전에는 현장 영상이 일주일 넘게 안 들어올 때도 그렇죠.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요새는 하루에 3건씩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현장 영상이 늘었다는 거는 뭡니까 이게? 이를 편집해야 할 뉴미디어부의 작업 양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오디오 맥도날드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2, 3호기를 좀 더 갈아 넣을 생각이신 건지. 미리 겁먹지 마시고,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 숫자만 계속 채우려다 보면은 당연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작업량과 여러 가지 환경 등을 고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디오 맥도날드는 주 1회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주 2회 업데이트 할 때보다는 청취하는 분이 좀 줄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분명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취자 책임으로 제가 돌리겠습니다. 예, 주 1회 시스템으로 돌리는 대신에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더 다채롭고 알찬 내용으로 채우려고 애를 쓸 거고요. 아울러 훨씬 다채로워진 유튜브 경남 도민일보 채널에서 저희가 오디오 맥도날드 1회와 맞바꾼 다른 작업물들을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찜도 홈페이지에 새로운 섹션이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네, 뉴스찜은 제가 지금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복잡할 거 없이 딱 한 가지, 네. 언론이라면 좀 더 성실하고 성의 있는 뉴스를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안 되고 딴 거 해봤자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뉴스찜은 경남 도민일보의 기획 연재 가운데 조금 더 독자들이 봐줬으면 하는 기사를 저희가 모아서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그 기사를 기획한 기자 인터뷰까지 덧붙인 형식이잖아요. 네. 예. 사실 신문사 기자를 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기회는 잘 없는데,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렇게 기획 기사를 기자가 직접 설명을 해주고 네. 좀 더 사력 있다고 할까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이게 기사도 더 찾아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 저희가 기사 조회수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회에서 보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해당 기자들이 성실하게 한 작업물들이 독자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뉴스찜 작업도 네. 우리가 이제 오디오 맥도날드를 주 1회로 줄이게 된 네. 어떤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개가 되겠네요. 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그 사직원인지도 모르고 서명했다가 이를 빌미로 해고당한 노동자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지난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예, 복직을 명령했잖아요. 예, 이 판결을 사용자 측에서 항소를 했는데 지난 11일 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아, 결과가 뒤집혔다고요? 네네. 왜 뒤집혀졌죠? 일단 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문이 나오지 않아서 네. 그 판정 근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요. 음. 일단 판정문이 다음 달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아,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네요. 그러면 그 먼저 앞서 그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판결을 정리를 좀 해보면 참고가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해고 노동자는 네. 그 실무 담당자가 내민 서류 내용을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명을 했는데 그때 우리 인터뷰에서 너무 당황했었다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예. 다음 날 내용을 다시 확인했고 그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물론 그 근로계약 기간 종료를 안내했고 해당 노동자가 사직원을 낸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방노동위원회가 이걸 부당해고라고 판정을 했잖아요. 네. 그 근거는 뭐가 되는 거죠? 그 노동자가 의사와 다르게 쓴 사직서는 그 네. 서명이 있더라도 무효이고 그렇죠. 그 노동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게 상식적으로 당연할 것 같고 저희가 지난 방송 인터뷰에서도 그 사정이나 이런 걸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건 좀 그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공감이 되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을 뒤집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측 주장, 즉 근로계약 기간 종료를 안내를 했고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사직원에 서명을 한 거니까 이거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말 그대로 저희가 짐작은 할 수 있는데 네. 뭐 일단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해고 당사자를 인터뷰했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일을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대화에서도 우리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좀 복잡한 의사소통을 좀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서류를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야 그 내용을 알았다라는 점 등이 여러모로 미뤄봤을 때 뭐 일반적인 소통이나 또 어떤 서류를 받고 그걸 이해하고 확인하고 검토하는 부분이 네.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쉽게 이해하지 않나라는 수준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짐작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뭐가 오해가 있었거나 뒤틀렸거나 악용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네. 있기는 했었거든요. 네. 네. 자세한 내용은 그 판결문을 확인해야 뭔가 문제점을 짚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아마 이 내용은 사회부에 있는 최한석 기자가 챙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을 뒤집었잖아요. 그거 결과가 나오면은 그냥 끝인가요? 이제 이거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더 그 지난한 과정을 그렇죠. 거쳐야 되긴 네, 합니다. 네. 행정소송. 그 해고 노동자는 그 현재 그 행정소송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이거.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얘기를 더하는 거는 그냥 이제 어떤 추정에 좀 의지할 수밖에 없고 짐작 정도밖에 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중앙노동위원회 판결문이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니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판단 근거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걸 바탕으로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최한석 기자와 소통하며 내용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신문에서 사진을 하나 봤는데 네. 차 없는 지리산을 만들자 하는 그 집회 사진이었는데요. 차 없는 지리산을 만들자.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성삼재 정령치 도로 전환연대가 네. 그 6일 지리산 국립공원 정령치 주차장에서 그 환경부에 네, 주차장 철거를 요구하는 한 걸음 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큰 펼침막 펼쳐놓고 하는 그 네, 사진이었죠. 예, 예. 그 연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 단체가 참가를 했나 보죠. 네네, 그 여러 단체가 있는데 네, 일단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 사람들, 네, 그리고 반달곰 친구들, 네. 실상사, 지리산 생명연대, 화엄사 등이 참여한 조직입니다. 저 말씀하신 단체 중에 반달곰 친구들은 네. 우리 오메가호 친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리산 산악열차 문제를 꽤 여러 번 함께 네.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 환경단체가 차 없는 지리산을 만들자고 그 주장한 셈이긴 한데, 네, 그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뭐 산을 뭐 굳이 등산하지 않고 네. 그냥 보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또 차로 이렇게 가는 것만 즐기는 네. 사람들도 그- 있잖아요.
네, 딱 한 분이 떠오르긴 하는 지금 자리에 없는 한 네, 분이 한 또 분이 떠오르긴. 예, 엄청 싫어하는 진짜 저번에 막 차로 못 가는 산이 산이라면서 욕하던데 아주 진짜 진지하게 욕하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맞습니다. 그나저나 그 지리산을 가로지르는 도로 그리고 뭐 주차장 이런 게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꽤 네. 오래됐는데 이게 왜 갑자기 문제가 됐는지.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진득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인터뷰를 준비했고요. 아, 네.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표님을 연결했습니다. 네. 네, 윤주옥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간단하게 혹시 그 소개 부탁드리고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리산 자락 구례에 살고 있는 윤주옥입니다. 제가 지리산으로 내려온 지 한 14년쯤 됐는데, 내려오면서 한 일은 뭐 한두 가지를 딱 압축하면은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활동을 네. 했고요. 그다음에 반달곰 뭐 보전 활동을 했고, 네.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이 성삼재 정령치 도로 주차장 문제여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 동네 하동하고요. 네. 구례군이죠. 하고 네. 싫어하실 일만 좀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아니 거기만이 아니라 산청, 함양, 남원에서도 다 싫어해요. 맞습니다. 예, 제가 지리산에 갈 곳이 인접한 없어요. 지자체들이 많으니까요. 네. 네. 네, 지금 그 활동하고 계신 게 그 네. 1000m 상당의 고지에 주차장이 있어서 이거를 네.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주차장은 혹시 언제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성삼재 정령치 주차장은 이제 1988년도에 이 성삼재 정령치 도로를 국가가 IBR이 차관을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때 당시 왜 만들었냐? 1988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서울 올림픽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올림픽을 개최하니까 전 세계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지리산 국립공원을 관광할 수 있게 해야 돼라고 해서 이제 만든 도로가 바로 정령치 또 성삼재 도로거든요. 이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하여튼 뭐 외국인들은 별로 안 하지만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온 거예요. 1100m까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차를 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성삼재에는 한 11,000평방미터 또 정령치에는 4,500평방미터 이 정도의 규모로 환경부화공단이 조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혹시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네. 지금 이유는 뭐 어떤 그렇죠. 저희가 그 네. 산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 네. 산을 보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차 가면 되게 편할 거다, 편하고 좋고 그래서 많이 가실 텐데 네. 많이 가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는데. 예.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이제 성삼재 정령치 주차장을 철거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복원해야 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거는 이 문제만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삼재 정령치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성삼재와 정령치 도로에 지금처럼 내연기관 차량이 아무런 제한 없이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네. 좀 그렇게 개인 차량이나 또 석유나 뭐 가스 차량은 좀 통제를 하고 네, 네. 지역 주민들이 운행하는 친환경 전기나 수소버스를 타고 셔틀버스처럼 운영을 하는 걸 통해서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리산 국립공원도 좀 더 깨끗해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 실은 저 꼭대기에 그렇게 넓은 면적의 주차장이 필요 없이 네. 폐차 공간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연동을 해서 함께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주차장 없애자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이때로 가는 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연기관 차죠. 네. 예, 맞아요. 내연기관 네. 차들을 조금 차단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게 주차장이 없어진다면 일정한 좀 상당히 거리가 있는 어떤 특정 지역에 내연기관 차를 세우도록 하고
그까지 네. 가고 싶다라면은 이제 방금 네. 말씀하신 전기차 같은 이제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네. 전기차로 좀 이동을 하는 식의 네. 예, 그러니까 아예 뭐 길을 막아버리겠다 이거는 네, 아닌 그거는 거고. 아니죠. 예. 네, 뭐, 좀 더 적극적으로 지리산 국립공원을 보존하려면은 실은 길을 다 막고 다 네. 뜯어내는 게 맞아요. 도로를요. 그런데, 예, 예, 근데 참 국립공원이라는 것이 이게 앞에 국립 있고 뒤에 공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국가가 지정을 해서 그것을 보존도 하지만 일정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태생이 그런 거예요. 네, 네. 처음부터 저 도로가 없었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산을 가거나 내지는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국립공원을 즐길 텐데 이미 도로가 만들어진 지 그렇죠. 너무 오래 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도로는 이용 못해요라고 어느 날 갑자기 닫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현재는 뭘까라고 보면은 일반 차량, 내연기관 차량은 좀 아. 통제하고 그리고 친환경 차량만 운행하는 것이 저는 지리산 국립공원도 살리지만은 안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지역사회에도 살아서 정말 모두가 같이 공생하는 그런 프로젝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1988년도에 생긴 주차장이잖아요. 네. 이제 제가 주차장은 성삼재는 1991년, 네. 그다음에 정령치는 1993년. 주차장은 그렇고요. 예, 길이 네. 뚫린 게 길은 1988년. 88년. 근데 이제 모르는 입장에서 네. 아니 왜 2021년에 갑자기 이걸 없애자고 할까? 라는 맞아요. 질문에 대해서 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실은 저희가 이 도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2021년 오늘 갑자기는 아니고요. 2003년부터 계속 이곳에서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성삼재 정령지 도로의 이용을 전환하자.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뭐 저희들끼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도로에 뭐 당장 차를 정말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이 도로에 차를 안 가게 하자. 음. 정말 이 도로를 지리산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캠페인도 하고 실제 저희들이 걸어서 올라가서 그 성삼지에서 문화제도 하고 지금도 꾸준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2021년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2030년, 2050년이면은 어쨌든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과제가 우리 사회에 떨어져 있고 이 과제는 국가가 물론 앞장서서 하겠지만은 모든 장소와 모든 기관과 모든 개인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아주 열심히 준비해도 결국 아무리 빨라도 2025년, 2030년이거든요. 근데 2030년에는 뭐 그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 도로 어쩌면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미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50%는 다 퇴출시키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선언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런 선언이 나왔을 때 어디가 먼저 그런 곳으로 설정이 될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보호지역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1호가 지리산이잖아요. 네. 이곳에 아무런 제한 없이 내연기관 차량 모든 도로가 그대로 올라올 수 있게 그리고 그곳에 엄청난 규모의 주차장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나서서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은 정말 2030년쯤에는 갑자기 모두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네, 닥치고 나서 허둥거리지 말고 네.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되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리산 이 주차장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성삼재 주차장이 백두대간 마루꿈이거든요. 네. 정령지 주차장도 백두대간 마루꿈이에요. 근데 백두대간 마루꿈, 백두대간을 계속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3대 생태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환경부가 내놓은 문서에는 백두대간 마루꿈을 복원하겠다는 얘기가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환경부가 말만 하지 실제 실천하지 않는데 정말 여기는
복원을 해야 될 장소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먼저 나서서 얘기해야 되고 국민들도 그런 점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령치 주차장의 경우는 자연 보존지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보존지구는 국립공원에서도 정말 보호해야 될 지역을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다던가 내지는 원시성이 높다든가 정말 보호해야 될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자연 보존 지역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들어서기 전에 그 지역이 정말 생태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곳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정이 네.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국립공원이 22개인데 이 국립공원 22개 중에서 산악형 국립공원이 16개거든요. 15개. 15개인데 이 15개 국립공원 중에서 자연보존지구에 주차장이 있는 데는 정령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너무 착한 일이다. 지리산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다들 지리산 그리워하고 애틋해하고 내가 1년에 한 번씩 꼭 가서 바라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곳에 가장 보존해야 될 곳에 주차장이 있는 거는 우리 스스로 용납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바꾸도록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어쨌든 당연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이게 좀 마뜩지 않아 할 방문객이 있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네.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설득돼가지고 제가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있었어요. 좋아요. 근데 이게 2003년부터 활동을 하셨다 했는데 네. 그렇죠. 근데 꽤 긴 시간 동안 이게 요구를 해왔던 건데 안 바뀐 이유가 뭘까요?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참,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실은 이 도로에 접해 있는 시군이, 남원시와 구례군이잖아요. 네. 이 남원시와 구례군이 한동안 케이블카를 열심히 추진했었죠.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산악열차를 또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만약에 일반 차량을 다 통제하고 버스만 다니도록, 친환경 버스만 다니도록 하면은 그러한 정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또 실제로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 저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와 또 광역지자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또 지역 주민들도 그런 지자체들과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실은 진행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이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구례의 경우는 예전에는 그 도로상에 심원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네. 2017년에 심원마을이 이주를 했어요. 밖으로. 국립공원 밖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구례는 이 도로상에 마을이 일단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할 주민이 없고 구례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를 추진을 하긴 하지만 제가 구례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어쨌든 이 도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더라고요. 일단 너무 막 산사태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지금처럼 이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에 공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런 작은 틈새를 벌리면은 또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설득을 하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당시와는 지금은 조금 다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설악산이랑 한라산은 주차장이 혹시 어디 있나요? 주차장이 설악산, 한라산은 아래쪽에 주로 있고요. 설악산도 높은 곳에 주차장이 있긴 하죠. 미시령도 있고, 한계령도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거기는 자연 보존지구가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설악산 말씀하셨으니까 설악산 같은 경우, 그 백담사 아래쪽에 마을이 용대리라는 마을이에요. 네. 이 마을에서 백담사까지 일반 차량을 통제하고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버스만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민들을 얼마 전에 만나고 왔는데, 주민들이 그걸 통해서 어쨌든 본인들은 설악산 국립공원도 보존하고 있다고 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있다라고 아,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역사회가 막 반대를 지금까지는 했었지만은 이런 국내의 사례를 제가 잘 설명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실제 주민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훨씬 더 아, 유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면은 주민들의 마음도 바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아예 없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네. 좋은 사례가 있다라면은 네, 또 네. 주민들끼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한다라면은 예,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물꼬를 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맞아요. 저도 그리고 벌써 예. 설득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두 명의 저도 예전에 설악산 갔을 때 그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네, 그냥 좋네 이 정도만 생각한 거예요. 일단 일반 차량이 안 가니까. 근데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제 발등에 불로 딱 떨어져서 막 다시 만나고 오고 거기 뭐 이장님 또 그 회사 마을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의 대표님 만나고 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하니까 야 이거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도 구례와 남원에서도 주민들이 같이 듣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리산을 이용하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인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정말 많이 배웠고 주민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정말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이번 지리산에 주차 없는 지리산을 만드는 과정이 앞으로 네. 그 환경 보호로 점점 나아가는 단계에서 좋은 상징성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저희가 미처 물어보지 못해서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다면. 맞아요. 제가 이제 네, 이 도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 도로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라고들 물어보세요. 네, 저는 어쨌든 국립공원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니까 일단 이 도로가 생기어서 지리산 국립공원이 동서로 완전히 양분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상의 로드킬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로드킬이 일어났던 지점을 다 점으로 찍어가지고 도면을 보면은 도면이 다 붉게 되어 있어요. 붉은 점을 찍으면. 그러니까 국립공원 안에서 이렇게 로드킬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국립공원을 우리가 지정한 의미에서 굉장히 멀어진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성삼재나 정령치나 또 성삼재에서 연결되는 노고단이나 사람들이 슬리퍼 끌고 가거든요. 슬리퍼 신고 갈 수 있으니까 가는 거죠. 네. 근데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4%가 안 되는 공간이에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보존지구는 1%가 안 돼요. 저희 이렇게 그 국내 전체 면적에서 그렇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네. 이렇게 국가가 보호하자라고 지정한 곳을 그것도 그 지정의 의미에는 어쨌든 생태계를 보존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게 아니다.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 모습 그대로 물려줘야 된다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 그냥 슬리퍼만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존엄성을 봤을 때 너무 이용의 방식이 저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거기다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산사태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정령치 도로가 지난 7월에 비가 한 4일 정도 많이 왔더니 일부가 또 무너졌어요. 작년에 지리산 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성삼재 도로가 3곳 4곳이 막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이런 지역을 일반 차량들이 제한 없이 다닌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큰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적어도 이런 지역이 갖는 위험성과 그리고 그곳이 갖는 가치에 맞게 우리가 버스 만약에 친환경 셔틀버스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그곳에서 지역의 해설사로부터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설명도 듣고 또 좀 더 개조한 차량을 통해서 밖으로 멋진 경관도 바라보고 하면서 갔을 때 지리산 국립공원이 갖는 의미와 가치 뭐 이런 것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게 갔다 와야 더 기분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환경, 안전, 또 주민들 뭐 더 나은 삶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장점이 많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이런 앞으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말씀도 듣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그리고 중요한 어떤 뭐
분기점이나 이럴 때마다 여쭤보고 확인하고 네.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 대표님께서 정말 네. 말씀 조곤조곤 잘해주셔가지고 저희하고 전속으로 저희가 저 좀 잘 좀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인터뷰하는 중에 설득됐습니다, 일단. 예, 저도 설득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 단체 연대들만의 어떤 주장이고 그냥 뭐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주장이었나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미 그 다른 지역에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 문제도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네. 또 새롭게 의미 있는 소식이 있으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옛날에 최한석 기자가 무슨 인터뷰만 했다 하면 제가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막 이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켜보겠다라고 한 주제들을 모아서 최켜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연켜보겠다, 숙켜보겠다 뭐 이게 나올 것 같네요. 네. 우리 김현수 기자도 지켜볼 일들을 하나씩 쌓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주 1회라서 확실히 양이 좀 는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양이. 양이 아니고요. 정성, 네. 성의. 예. 그리고 또 이 소식은 전해야 하는 소식이 맞습니다. 아, 네, 네. 그거는 동의합니다. 네. 그 오늘 24일 그 도쿄 패럴림픽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올림픽 중계가 이래저래 욕도 많이 먹기도 했지만 맞습니다. 그 폐막식에서 KBS였죠. 네. 네, 비장애인 올림픽이 끝난 것이라고 한 그 멘트는 되게 괜찮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칭찬할 건 또 저희가 칭찬을 합니다. 예. 잘한 거 맞습니다. 예. 네. 그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경남 출신 선수들을 그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요. 네. 당연히 패럴림픽 출전 선수들도 정리하는 게 저희가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네. 준비를 했습니까? 아니, 당연합니다. 아, 든든합니다. 예. 총 몇 명인가요? 경남 출신 선수는 모두 6명입니다. 6명. 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사격에 문혜경, 서영균, 김수환 총 3명이 출전을 합니다. 네. 그 3명 모두 메달권의 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는 원래 추천하는 선수들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이 3명은 그 네. 메달권에 가깝다는 말이고요. 그냥 기대만 한다 이게 아니라. 네네네. 그 문혜경 선수는 네.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 개인전에서 그 은메달을 땄던 선수고, 네. 네, 서영균 선수도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 네. 2018년 청주 세계 사격 선수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었습니다. 아, 네네. 네, 또 김수환 선수도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아, 이미 그 세계적 수준에 이른 선수들이네요. 네, 네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또 역도에서도 김형희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네. 2018년에 인도네시아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동메달을 아. 획득한 선수입니다. 그 종목이 파워 리프팅인데 우리가 보통 그 누워서 바벨을 드는 걸 벤치프레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 패럴림픽에서 역도는 이제 이 파워 리프팅이 바로 벤치프레스더라고요. 이게 이제 네. 순전히 누운 상태에서 상체 힘으로만 네. 100kg 넘게 드는 거거든요. 정말 신체 능력이 경이롭더라고요. 네. 네, 저도 요새 취미로 네. 퇴근하고 아령드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몇 킬로입니까? 5kg는 걸리는데 100kg는 네, 와. 예. 아무튼 네. 네, 다음은 사이클의 이경화 선수인데요. 네. 네, 이번에 패럴림픽이 첫 무대라고 합니다. 예. 무척 떨리겠네요.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탁구에는 주영대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그 주영대 선수는 클래스 1체급에서 세계 랭킹 1위고요. 네. 네네. 네네.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서 개인전, 단체전 각 은메달을 획득했고 네. 이번 패럴림픽에는 금메달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모두 6명입니다. 그렇네요. 그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더 좋죠. 네. 근데 한 경기 한 경기 그냥 즐기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그 올림픽 때 우리 선수들이 그런 점에서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확실히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 메달 딴 것과 따지 못하고 네. 엄청 차이가 컸는데 그 차이가 확실히 없지는 않지만 줄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뭔가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삶에서는 승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그 패럴림픽에 말씀하셨듯이 네, 관심이 늘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곤 하는데 네, 지금 이 앞에 제가 소개 이거 준비하면서도 느꼈는데 네. 저희가 이 선수들 메달 땄다는 소식을 사실 제가 들은 그 기억은 솔직히 없거든요. 준비한다고 이제 알게 된 그렇죠. 건데 네. 뭐 그만큼 당장 방송 편성에서도 네.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게 생각이 맞습니다. 들 때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꾸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한 번쯤 더 보게 되고 네. 그리고 보게 되면 관심도 생기고 그러는 거니까요. 네. 예, 예. 그리고 이번엔 조금 더 저희가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패럴림픽도 좀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네. 뭔가 이해한다고 할 거 이해하니까 오늘 네. 소식을 많이 전했던 것 같은데 네. 방송을 빨리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예, 이승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